네, 안녕하세요. 이 강좌에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의 조금 더 일반화된 버전인 소프트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런 소프트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 군집화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우리가 몇 개로 나눌 것인지 이 K라고 하는 숫자를 미리 정해서 준 다음에 이 K개의 클러스터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K개의 클러스터에 겹치지 않게 군집화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었냐면 처음에 우리가 랜덤하게 뭔가 시작이 되는 그 클러스터의 센터라고 하는 센터 점들을 설정을 하고 주어진 클러스터 센터 점들과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센터에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할당해주는 과정이 있었고요. 할당된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클러스터의 대표가 되는 센터 점들을 다시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은 K개의 클러스터에 겹치지 않게 군집화가 된다라는 것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개요였습니다. 네, 이런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항상 좋은 결과를 주느냐, 얘가 항상 우리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점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 점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K-민즈 클러스터링이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링이 뭔가 어떻게 겹쳐져 있다던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 점을 명확하게 뭐 A 클러스터다, B 클러스터다 라고 말하기에 힘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클러스터의 뭔가 모양이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좀 다른 경우에도 K-민즈 클러스터링이 뭔가 좋은 결과를 내뱉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오버랩 된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클러스터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이 데이터 포인트처럼 빨간색 클러스터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이상함이 없고 파란색 클러스터다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이상함이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진 데이터 점들을 있을 때에는 우리가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해서 굳이 얘네는 빨간색 클러스터, 얘네는 파란색 클러스터다라고 구분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드 클러스터링과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은 하드 어사인먼트를 만들어내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 어사인먼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어사인이 되는, 배정이 되는 그런 군집화 알고리즘을 우리는 하드 어사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그림처럼 요 6개의 데이터 점들은 빨간색 클러스터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5개의 점들은 파란색 클러스터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드 어사인먼트입니다. 이제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얘가 꼭 A라고 하는 클러스터 혹은 B라고 하는 클러스터라고 딱 명확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A일 가능성도 있고 B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소프트 어사인먼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포인트들의 이런 클러스터 결정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하드하게 딱 결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 조금 더 부드럽게 어사인먼트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각각의 데이터 점들이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는 확률 값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 개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점은 무조건 클러스터 빨간색에 속한다
라고 결정을 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소프트 어사인먼트를 고려할 때에는 예를 들어 이 점은 빨간색 클러스터의 확률이 95%고 파란색 클러스터의 확률이 5%다 라고 말하는 반면 예를 들어 이 데이터 포인트는 빨간색 클러스터의 확률이 35%고 파란색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65%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일반화된 개념을 우리가 클러스터 결과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 클러스터링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마다 K개의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값들을 뭔가 클러스터링의 결과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K-민즈 클러스터링과 같은 하드 어사인먼트에서는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주는 방식이었죠. 그럼 도대체 이런 확률값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 K-민즈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간단한 방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K개의 센터를 처음에 무작위로 초기화하는 과정을 똑같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혹은 파란색, 초록색과 같은 각각 3개의 클러스터의 센터 값을 우선 랜덤하게 결정을 해 놓고요. 우리가 K-민즈에서도 이렇게 2가지의 그 과정을 반복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돌렸었는데 이 소프트 클러스터링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결정하고 또 결정된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클러스터 센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n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degree of assignment라고 해서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하게 되는 확률값,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1, 2, 3번 클러스터 중에서 몇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딱 정했다면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1번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 2번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 3번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확률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클러스터를 결정할 때 저 센터에 가까우면 내가 가장 가까운 센터로 클러스터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내가 K번째 클러스터 중심과 얼마만큼 가까운지 그 거리를 기준으로 확률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클러스터와의 거리가 2번 클러스터보다 더 가깝다 라고 하면 1번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조금 더 크게 해주는 게 맞겠죠. 반대로 이 예제에서는 3번 클러스터 센터와의 거리가 제일 멀기 때문에 3번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가장 작게 해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값은 이렇게 K 클러스터 중심과의 거리가 클수록 더 낮은 확률로 어사인먼트를 하게 되고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큰 확률값을 뱉어주게끔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이 데이터 점들마다 몇 %의 확률로 1번, 2번, 3번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결정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 클러스터는 이 점은 첫 번째 클러스터에 0.7,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0.3, 세 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은 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된 이 확률값을 기반으로 각각의 클러스터의 중심값이라고 하는 걸 다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중심값은 어떻게 결정을 해주느냐? 우리가 원래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는 단순히 평균값으로 계산을 했다면 여기서는 1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확률값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확률값을 뭔가 가중치로 생각을 해서 가중치된 평균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값으로 각각의 클러스터의 센터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이런 센터 값들이 있을 때 이 센터 값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센터와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측정해서 얘가 다시
1번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 2번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 혹은 3번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다시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 이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이제 얘를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이런 소프트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있는 내용들에서는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 클러스터링과 다르게 각각의 데이터 점들이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클러스터 각각의 얼마만큼의 확률로 속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n번째 데이터가 있다면 이 n번째 데이터 포인트가 K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것이 얘를 이해하는 데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려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혹은 GMM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 혹은 뭐 정규 분포라고도 부르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이런 값들을 이런 종 모양으로 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가우시안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값이 있고 여기 분산값이 있는 표준 편차 혹은 분산 그리고 평균값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이 이제 어떤 이런 값을 가질 분포를 이렇게 표현한 게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분포를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바로 각각의 클러스터가 이런 각각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이 요 가우시안 분포에 속할 확률 그리고 이 점이 요 가우시안 분포에 속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요 소프트 클러스터링에서 결정하는 결과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각각의 데이터 점들이 이렇게 세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믹스처 모델에서부터 생성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얘는 1번 가우시안 분포, 2번 가우시안 분포, 그리고 3번 가우시안 분포에서부터 속했을 확률이 얼마큼 되는지를 거꾸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건 K개의 가우시안 분포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합성, 믹스처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가우시안 모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부터 생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총 3개의 가우시안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가우시안 컴포넌트를 선택할 확률을 우리가 이제 y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2번 컴포넌트를 뭔가 선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게 py는 2라고 볼 수 있고, 이 세 번째 컴포넌트를 선택할 확률을 py는 3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은 이제 우선 이 믹스처 컴포넌트들 중에서 하나를 확률로 고르고, 그 골라진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뭔가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 이 K번째 컴포넌트는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느냐? 바로 평균을 우리가 뮤 K라고 두고 그냥 일반적인 시그마라고 하는 표준 편차값을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뭔가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번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2번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3번 컴포넌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다른 평균값과 분산값에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관찰을 할 텐데 이제 이런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은 뭔가 확률적으로 요 세 가지 종류의 가우시안 분포 중에서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런 가우시안 분포로 따라서 뭔가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체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가 속할 확률과 그 컴포넌트에 속했을 때 뭐 우리가 이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에서부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학습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데이터가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죠. 그럼 이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n개의 데이터 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 데이터 점들이 어느 분포에서 만들어졌는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뭔가 그 파라미터 변수 값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 바로 이 각각의 모델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확률로 선택이 되는가가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각각의 K번째 컴포넌트가 가지는 평균값과 혹은 뭐 이 분산값 자체도 우리가 파라미터로 보고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MM을 학습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n개의 데이터 점들을 입력값으로 가지고 있을 때 GMM,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형성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좋으냐? 바로 주어진 데이터 X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likelihood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likelihood라는 개념은 내가 이런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을 뭔가 likelihood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X라고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균값과 이런 믹스처 컴포넌트, 믹스처 프로포션, 비율값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한 이런 데이터 값들을 다 생성을 해냈을 때 높은 확률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가우시안 모델을 찾는 것이 이런 가우시안 모델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likelihood가 높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MM 파라미터를 찾는 것의 목적 함수는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n개의 데이터 각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GMM으로부터 만들어질 확률값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표현하는 파라미터들을 찾게 된다면 각각의 데이터가 몇 번째 컴포넌트에서부터 생성됐는지 그 확률값을 계산해냄으로써 소프트 어사인먼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이런 문제 구조에서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파라미터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정의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평균값, 그리고 여기서는 분산은 그냥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간단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각각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선택할 확률,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함으로써 GMM이 정의가 됩니다. 앞에 있었던 이 GMM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데이터 분포라고 하는 것이 K번째 컴포넌트를 선택할 확률, 믹스처 프로포션과 각각의 컴포넌트가 선택이 되었을 때 과연 X라고 하는 값을 뱉어내는 확률이
바로 요 평균에 의해서 나오는 가우시안 분포 값이었죠. 그래서 요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정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우리는 각각 K번째 컴포넌트의 평균 값과 그 K가 선택되는 믹스처 프로포션 비율 값을 결정하게 되면 PX라고 하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분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의 GMM 파라미터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요렇게 이런 파라미터로 정의되어 있는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n개의 데이터 점들을 가장 잘 높은 확률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파라미터를 찾겠다는 것이 바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의 개념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수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관찰한 각각의 데이터들이 과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되는 요 확률 분포에서 얼마만큼 높은 확률로 생성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요 과정은 앞에서 봤듯이 PX라고 하는 게 K번째 컴포넌트를 선택할 확률과 K가 선택됐을 때 X가 발현될 뭔가 생성될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얘네들을 모든 클러스터 컴포넌트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써보게 되면 이 P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K를 선택할 확률과 K가 선택됐을 때 이 뮤라고 하는 뮤K라고 하는 평균을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만들어질 확률 이렇게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서메이션을 안에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뭔가 가장 얘를 최대화하는 뮤 값과 요 확률 값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반복적으로 어떤 두 개의 스텝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n개의 데이터 값들을 내뱉어내는 확률이 가장 높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첫 번째, expectation 스텝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각각의 가우시안 믹스처 컴포넌트들이 선택될 확률과 그 컴포넌트들의 평균 값, 뮤 K 값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 이 n개의 데이터들이 이 각각의 K번째 컴포넌트로부터 생성됐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소프트 클러스터링에서 말했던 그 소프트 어사이먼트의 정도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GMM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컴포넌트가 있고 이렇게 파란색 두 번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데이터들을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얘가 이 노란색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과 파란색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 값을 각각 계산을 해내게 되고요. 이제 그 계산 값을 RK라고 우리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XN번째 데이터라고 하는 걸 관찰했을 때 이 XN번째 데이터가 K번째 컴포넌트에 속할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것과 같고요. 이제 그 과정은 앞에서 봤던 이 확률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번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고 예를 들어 2번 클러스터, 파란색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은 굉장히 작게 형성이 되겠죠. 반대로 이 데이터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규 분포에 따라서 이 노란색에 속할 확률이 예를 들어 뭐 15%, 요 파란색 클러스터에서 파란색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이 0.85%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그 확률값이 결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M 스텝에서는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 이 확률값을 고정해 놓고
이 각각의 두 종류의 분포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뭔가 가우시안 믹처 모델 파라미터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첫 번째에서는 이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값이 여기 두 군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다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이 확률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파란색에 속할 확률값들을 고려해서 뭔가 두 번째 클러스터의 평균값과 첫 번째 클러스터의 평균값, 그리고 이 파란색 클러스터가 선택될 확률, 그리고 노란색 클러스터가 선택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업데이트 해주게 되고요. 그 업데이트하는 기준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R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 값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그 R 값, 그 responsibility 값을 기반으로 그 각각의 컴포넌트의 평균값과 걔네가 선택될 값을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이 데이터 이그젬플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 점들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얘가 두 개의 믹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GMM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GMM을 이루는 두 개의 컴포넌트 파라미터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이 두 개의 믹처 컴포넌트 각각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랜덤하게 정해놓고 그 분포를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포에 따라서 이 각각의 점들이 이 1번 컴포넌트에 속할 확률값과 2번 컴포넌트에 속할 확률값을 계산을 해내서 이렇게 색깔처럼 확률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이 보라색에 속해 있는 정도를 고려해서 이 보라색에 속해 있는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가우시안 분포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분포의 중심점이 바뀌게 될 거고요. 이렇게 바뀐 분포의 중심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각각의 점들이 보라색에 속할 확률값과 노란색에 속할 확률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라색 점들의 이 확률값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컴포넌트의 평균값과 혹은 분산값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런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찾아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 발현됐을, 생성이 되었을 확률값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내므로써 그 결과가 바로 소프트 클러스터 어사인먼트 결과 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소프트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하드 클러스터링과 다르게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드 클러스터링은 뭔가 하나의 클러스터에서부터 딱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속한다라는 개념으로 군집화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각각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는 확률값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는 최종적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뭔가 어떤 믹스처 모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다라고 하는 분포에서부터 생성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어떤 분포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직접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GMM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하나의 클러스터에 확실하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일반적으로 속해 있을 수 있는 확률값 가능성을 우리가 학습해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분포 자체를 학습해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모델 자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소프트 클러스터링, GMM을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 클러스터링 역시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몇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클러스터 K 값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알고리즘을 돌릴 때, 학습을 할 때에 입력값으로 넣어줘야 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K-means 클러스터링에서는 각각의 그 클러스터, 어느 클러스터에 속할지만 딱 정하면 됐었지만 GMM을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할 때에는 각각의 클러스터에, 모든 클러스터에 얼마만큼의 확률로 들어갈지를 모두 다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량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클러스터링을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는 확률 값을 결정하는 그런 소프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얘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부터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우리가 관찰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컴포넌트에서부터 생성이 된 것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파라미터들, 즉 각 컴포넌트들의 평균값과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비율로 선택이 되었었는지를 결정하는 그 파라미터를 학습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파라미터들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첫 번째 단계인 expectation 스텝에서는 현재 고정되어 있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속할 확률들 혹은 degree of assignment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결정된 확률값들 혹은 degree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되는 확률값 정도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각각의 평균값,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평균값과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선택되는 확률에 해당하는 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파라미터들을 다시 학습해내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소프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마찬가지로 군집화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고, 더불어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이해까지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